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27일 일요일경마 11월의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서울 경마 11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의 추천 경주는 4경주, 8경주, 9경주, 4경주, 8경주, 9경주 3개의 경주가 추천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경주부터 살펴보죠. 국산마 6군 참매탈에 있습니다. 4번마 라이언록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갈 테고요. 7번 빅트리오 고마 수상 챔프 대끼리 준대끼리 행사할 테고 10번마 스칼렛 웨치 12번 속보태자 이런 마음이 팔리는데요. 3번 라이언록은 인정하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혈통적인 설명은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마필이죠. 트리플 라인의 전형제 마필입니다. 따라서 데뷔전 편성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언록이 무난하게 입상을 차지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후차권에서도 빅트리오고냐 수상챔의 싸움이라고 보여져요. 10번마 스칼렛 위치 같은 경우도 발주가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12번 속보태자도 지난번에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무너졌던 마필이에요. 지난번 편성은 사실 굉장히 약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선행을 간다는 보장도 없죠. 보장이 없는 게 아니라 선행을 못 갈 것 같아요. 따라서 속보태자도 의미가 없고, 결국은 이제 빅트리오와 수상 챔프의 싸움인데, 저는 7번 빅트리오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물론 수상 챔프 같은 경우는 지난 데뷔전에서 외곽을 감아도는 좀 거리의 손실을 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혈전기 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이 마필은 깔끔한 선행을 갔을 때 그나마 입상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지난번에 3차이긴 합니다만 목차의 3차이에요. 그렇지만 우승마인 자진몰이와는 8마신의 차가 났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저는 7번 빅트리오가 역시 스타트 능력은 상대적으로 수능 챔프보다는 좀 떨어집니다만 뚝심은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저는 4번 라이언록이 선행을 치고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따라서 그렇다면 수능 챔프가 역시 선행을 못 가고 선행권에서 움직인다면 결국 막판에 올라오는 7번마 빅트리오에게 따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4번마 라이언록과 7번마 빅트리오, 4번, 7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할 수 있는 1경주가 되겠습니다. 2경주 국산마 6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외곽이 12번 영웅 건마 중심으로 배당판이 들어갈 텐데요. 안쪽에 1번마 상하벌 강자, 또 4번 고스트, 3번 유캐슬, 7번 럭키블루 이런 마필이 팔리죠. 자, 어쨌든 12번 영웅건마도 지난번에 좀 힘겹게 입상을 차지하는 좀 아쉬움은 있었던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가 역시 편성이 강하지 않고 영웅건마는 계속해서 힘이 붙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영웅건마가 가장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2번마 상하벌 강자는 정말 매일 팔리는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사실 입상을 했어야 돼요. 근데 결국 다 와서 결국 영웅건마에게 또 따이는 그런 한계를 완벽하게 노출했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고 해서 좋을 것도 없는 마필이에요.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마필이기 때문에. 고스트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서 많이 팔립니다만 역시 이 마필도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죠. 따라서 복병마 한두를 소개해드린다면 저는 1번마 동진펀치입니다. 이 동진펀치라는 마필은 혈통적 기대시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공백기가 좀 있었죠. 6개월 정도의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제 정상적인 출주 주기고 편성 또한 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숨겨져 있는, 그리고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더 남아있는 11번마 동진펀치가 이만한 편성이라면 그야말로 첫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최고의 보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막 5군 1000m에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3번막 쾌한 여장부 중심으로 역시 배당판이 돌아가죠. 안쪽 2번막 안양치타가 대끼리 형성할 테고요. 여기 6번막 세븐크라운, 7번 금곡성, 9번막 퍼펙트 빅시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3번막 쾌한 여장부는 강추를 인정하고 합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지 않고 이해동 기수가 기승했다고 해도 저는 대가리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는. 왜냐면 쾌한 여장부는 지난 데뷔전에서 시정 외곽을 돌면서도
약간의 경합을 하면서도 한 발을 더 써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난번에는 출발을 하면서 다른 마필에게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뒤로 밀리면서 자리를 못 잡고 헤맸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쾌한 여정부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워낙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축으로 인정하고 가고요. 이번 안양치타는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에 뭐 연투를 해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고, 또 하나는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은 물론 열려 있긴 합니다만, 뭐 쾌한 여장부도 문세영 기수라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고, 3번 민트나 5번 선녀 여러 마필들도 게이트 대리 빠르기 때문에 안양치타가 선행을 가기 위해서는 초반에 힘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렇다면 승군전이나 부담까지 가중이 되면서 막판에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런 점에서 보면 3번, 2번의 대끼리는 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대안의 마필은 전 6번마 세븐 크라운이라고 봅니다. 이 세븐 크라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모래에 대한 적응이 안 돼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모래를 맞으면 능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되는 마필인데, 이런 마필은 뇌각이 훨씬 낫죠. 또 상표의 부담력이 늘어난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안쪽에 뭐 2번, 3번, 4번, 5번 이런 마필들을 튀어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번 게이트에서 외곽에 포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모래를 안 맞고 레이스를 전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뭐 2, 3, 4, 5 이런 마필 다 앞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븐 크라운이 전개적으로도 선입권에서 따라오다 한 발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세븐 크라운에게도 분명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주도 뭐 저는 3번, 6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4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기는 뭐 충만은 없는 그런 레이스죠. 거기다 또 제가 정말 진하게 노리고 있는 복병이 한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1번, 10번만 행운머니 중심으로 배당판에 돌아가죠. 12번만 해피 센세이션, 또 안쪽에 2번만 허리케인 블루, 여기에 뭐 3번만 왕대장, 6번만 착한 금화, 7번만 스탑베링, 안쪽에 1번만 크리넵시드까지 여러 마리 필이 뭐 중구난방으로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행운머니 인정이 안 됩니다. 이 행운머니란 마필은 지난 데뷔전에서 뭐 아주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난 11월 달에 공백기 이후에도 역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뭐 지난번 경주가 아무리 승부전이었다 손치더라도 편성은 상당히 약했던 편성이에요. 거기다 선에까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발휘가 안 되는 좀 아쉬움을 남겼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선행을 간다는 장담을 못해요. 안쪽에 2번마 허리케인 블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운머니가 1300이라는 경주거리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인기 1위 마필인데 저는 뭐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2번 허리케인 블루가 그래도 2점권에는 인기 마필 중에서는 가장 근접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고, 지난번 승군전에서 비록 뭐 준우승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뛰면 뛸수록 걸음은 많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힘도 계속해서 많이 붙어가고 있는 그런 관행이기 때문에 허리케인 블루를 주력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보병권에서 노리고 있는 마필은 역시 이 마필도 좀 제 관리형 마필인데 사연이 좀 쌓여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편성도 그렇고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에 액면이 뭐 워낙 안 좋아서 인기는 당연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뭐 배당은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요것도 진하게 노려가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 경주 추천해 줘야 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레이스죠. 강축이 없는 레이스입니다. 2번마 미스터 챔피언이 뭐 근소하게 남아 인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여기에 3번마 미라클 투유, 7번 드림선, 8번마 자진몰이, 또 10번마 스페이스타, 이런 마필 다 비슷하게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뭐 충만 없는 상황이에요. 나름대로 다 능력의 한계치를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기복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마의 믿음도가 좀 떨어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복병마에게 좀 관심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그 마필은 6번마 토우킹입니다. 이 토우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승군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능력 발휘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문제는 이번 경주는
데뷔 후에 정말 근래 들어서 가장 강도 높은 조교를 소화하고 나온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만식 기술까지 이 기술을 시키고 나왔고 뭐 그런 측면도 플러스 알파로 분명히 있고 전개적인 메리트에 있어서도 레이스가 이렇게 빠르지 않죠. 안쪽에 2번만 미스터 챔피언이나 3번 미라클 투유 뭐 여기까지 12번 사계절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을 공략하는데 그렇다면 이 토우킹이 느린 레이스에서는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또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6번 토우킹이 인기도는 많이 밀려 있는데 뭐 충분히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가지고 있는 이번 경주 최고의 목병은 역시 6번마 토우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6경주 혼합 4군 1300m 경주입니다. 뭐 이번 경주도 역시 만만치는 않죠. 충마가 없어요. 오늘 뭐 이번 주가 월말 경주라서 그런지 뭐 토요일 경마도 그렇고 이번 일요일 경마도 그렇고 이게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 격차가 크지 않은 레이스가 많은데 이번 경주도 그런 맥락이에요. 8번마 청담불패 중심으로 돌아가죠. 10번마 대보명과 11번마 페나코바 또 안쪽에 1번 에코부스터, 3번마 레전드킹까지 모두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 강추는 없습니다. 물론 이 청담불패라는 마필이 혈통적 기대치는 가장 나은 마필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승문전이었다 손치더라도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선행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청담불패라는 마필은 단순한 선행만이 아니에요. 따라가도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어쨌든 뭐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전력이라면 이번 경주가 물론 편성은 강하진 않아요. 근데 청담불패가 청담불패조차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경주가 그만큼 이제 혼전도가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복병은 9번마 청담대로라고 봅니다. 이 청담대로라는 마필로 혈전의 기대치는 분명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더군다나 이 청담대로 같은 경우는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유리하죠. 1200보다는 1300이 낫고 또 역시 이 마필도 힘이 붙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어서 그렇지 한번 입상을 해내면 연투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가 좀 앞서는 뭐 골드패션이나 청담불패, 대보명가 이런 마필들이 장악할 텐데 그렇게 뭐 뒷심이 담보된 그런 마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청담대로가 뭐 뚝심을 바탕으로 막판에 기습을 가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도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9번마 청담대로 쪽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번마 청담대로를 과감하게 오히려 배팅의 축으로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7경주 혼합 3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1번 흥룡, 또 10번마 브라이트캣, 7번마 파워비술, 안쪽에 3번마 비바 트리니티 이런 마필들이 뭐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죠. 일본 우리 가본도 많이 팔릴 테고 뭐 5번 프로갈 게임이나 6번 화이트 원도 만만치 않은데 일단 보여주는 액면은 10번 브레이드캣과 11번 흥룡이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낙성을 거뒀던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승문전이라는 부담을 조금 안고 있고 경주가도 1200인데 물론 이제 흥룡 같은 경우는 1200에서 지난 데뷔전을 치러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적인 검증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브레이트캣이라는 마필이 기본 사이즈는 가장 낮지 않나 싶어요. 마체가 조금 왜소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 뭐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1400 이상의 경주 거리에서는 조금 한계를 노출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지만 1200까지는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10번, 11번이 내 대끼리 가능성도 열려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5번 프로갈 게임도 절대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뭐 화려함에 있어서는 데뷔 이후에 데뷔 초반에 보여준 게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화려함에 있어서는 뭐 10번, 11번보다는 좀 못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급격하게 걸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난 8월 달에 신마신의 2착을 차지했을 때만 해도 사실 긴가민가 했는데 지난번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뭐 프로갈 게임이 걸음의 변화가 정말 뚜렷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뭐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뭐 프로갈 게임도 역시 스타트 능력 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규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선의권에서 움직인다는 메리트까지 안고 있죠. 따라서 인기 마필 중에서는 10번, 11번이 좀 낮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5번마 프로갈 게임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3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강축은 없습니다. 10번마 시티스타 중심으로 배당해 돌아갈 테고요. 7번마 정글 드리머가 대기를 형성하겠죠. 여기에 8번마 이강사석, 4번마 대한천왕, 또 2번마 인투 더 와일드 이런 마필들의 대결인데 저는 뭐 대끼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기로 팔리고 있는 10번마 시티스타와 7번 정글 드리머가 동반 몰락을 할 수도 있는 레이스로 전 보고 있어요. 이 시티스타라는 마필은 부담 용량이 무려 5kg가 늘어났습니다. 57의 시티스타는 장담을 못해요. 물론 이제 시티스타도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조금 더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뛰어왔던 편성도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5kg의 부담 용량 증가는 변수가 많죠. 이번 경주도 편성 빡빡해요. 따라서 시티스타도 그런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정글 드리머도 마찬가지예요. 정글 드리머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승훈제는 부담에 1400이라는 경주거리가 안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1400이라는 경주거리 첫 도전인데 바로 능력을 발휘해내기는 그것도 승훈전인데 불안 요소가 너무 많죠.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이강사석이 낫습니다. 이강사석 같은 경우는 14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정말 유리한 마필이죠. 제가 뭐 1700 이상의 경주거리에서는 불안 요소를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고 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고배당을 맞췄었죠. 120배. 그때 뭐 벨리스타의 리틀 브라운. 그때 당시에 이강사석은 받치지도 않고 빼버렸어요. 1700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1400이라면 이강사석을 주력 막건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역시 복병을 배팅에 추로 가야죠. 오늘 후진을 신청했습니다. 게이트를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쾌조의 스타트 능력과 함께 또 뚝심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후진입의 효과를 전 뭐 톡톡히 볼 수 있고 인기 마필들이 불안해요. 뭐 4번마 4대 천왕도 역시 승군전에 1400인데 이 마필도 뭐 1400은 그렇게 잘 안 어울리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액면은 떨어져요. 당연히. 그래서 빈기 마필이지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진입도 가능하고 또 상대적으로 인기 마필들이 1400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뭐 충분히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복병을 축으로 이강사석에 붙여서 주력 한 방까지 노리고 가는 오늘의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세 번째 연속해서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1700이라는 경주거리의 변수를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뭐 배당파는 4번마 천지성공이 배당파를 주도하겠죠. 여기에 10번마 이글삭스, 8번마 레인스카이, 12번 스페셜 러너, 또 3번마 꿈의 클럽, 여기에 5번마 카원까지 뭐 여러 마리가 팔리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전 충마가 없다고 봅니다. 이 4번마 천지성공이 뭐 문세영 기술을 기승했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단연 인기 1위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만 저는 뭐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일단 뭐 부담 중량도 2kg가 늘어났다는 것도 그렇고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가장 문제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천지성공은 1700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거기다 부담 중량까지 늘어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편성은 강하지 않습니다만 1700을 감안해 본다면 믿지 못하는 마필이죠. 입상보다는 부러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12번마 스페셜 러너도 최근에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마필은 뭐 1700이 훨씬 더 유리한 마필인 거 맞아요. 그렇지만 역시 1.5의 부담 중량 증가 56kg의 스페셜 러너도 과연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뚝심을 보여줄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뭐 인기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불안 요소가 많은 그런 레이스예요. 역시 이번 경주는 1700이기 때문에 그 변수를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뭐 중고배당에 역시 포커스를 맞추고 주력 막권도 복대봉 막권으로 노리고 가는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의 세 번째 승부 경주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숙경주 1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정말 높은 데 있습니다. 액면은 5번 원더볼트, 11번마 미대영호 요 두 마필이 강택되면서 팔릴 테고요. 7번 베스트가이, 6번마 스트롱 로드, 또 2번마 파랑 듀이버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는 핸디가 로 핸디로 조정이 됐어요. 상당히 다 나름대로 다 감량 이점을 좀 지니고 있는 그런 조건인데 원더볼트라는 마필도 1700이라는 경주거리는 57의 부담 용량은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그 60kg의 부담 용량, 한 개의 부담 용량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인기리였던 마필인데 뭐 받지도 않고 빼버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57이라면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원더볼트라는 마필도 전성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조건 뭐 믿고 들어가기에는 역시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미래영웅도 뭐 54.5kg에 1400이라면 무시는 못하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1군에 1400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한 칸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복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전 두 마필이 복병이라고 보는데 1번은 브리그 1400이라면 무시 못합니다. 최근에 뭐 컨디션도 많이 살아났고 지난번 대통령배에서는 경주 제외가 됐었죠. 그때 당시에 뭐 컨디션이 나빴던 게 아니고 약물 검출이 우려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취소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주간에 서둘러서 나왔는데 컨디션 여전히 좋아요. 1400이라면 뭐 브리그도 얼마든지 입상 도전이 가능하고 또 한도는 9번 더블 드래곤입니다. 이 더블 드래곤이 1군에 진출해서 제대로 능력 발휘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뭐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컨디션이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더블 드래곤도 1400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저는 9번마 더블 드래곤이나 1번마 브리그 이런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11경주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마 테마 등급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죠. 여기에 4번마 스노우 카리스마, 1번마 태양왕, 3번마 강성대구, 또 11번 호위무사, 뭐 12번마 스페셜 로이도 또 팔릴 텐데요. 어쨌든 테마 등급은 지난번에 이제 좀 기복을 보이는 아쉬움은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많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테마 등급은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테마 등급을 인정하는 순간에는 이게 여러 방을 또 못 가는 상황이죠. 태양왕이나 스노우 카리스마는 조금 위험해요. 물론 이제 스노우 카리스마 같은 경우도 보여줄 걸음이 이런 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일단 이번 경주는 역시 2등급의 1400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좀 빠릅니다. 안쪽에 일본 태양왕도 뭐 선두권 공략에 나서려고 할 테고 따라서 스노우 카리스마가 물론 뭐 선의권에서도 예전에 뭐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2군에서의 선의권은 좀 불안하고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을 가기 위해서는 힘을 좀 초반에 많이 써야 된다는 조건에서는 믿음이 좀 떨어지고 태양왕도 1400은 1200하고 1300은 달라요. 이 마필은 1200이 정말 적정거리고 1400도 상대에 따라서 이상 도전이 가능한데 뭐 일본 게이팅 문세영 다 좋아서 많이 팔립니다만 1400이라면 뭐 저는 태양왕이 조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3번마 강성대국이 재밌다고 보여지는데 강성대국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 6개월 정도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정상적인 출주 주기고 또 강성대국도 스타트 능력 뚝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뭐 선의권에서 굳이 뭐 선행을 안 받아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스무스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다는 점에서는 강성대국이 역시 1400이라는 점 충분히 선의권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9번 테마 등급과 3번마 강성대구 9번 3번 마권을 기본 마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이번 주 월말 경주 좋은 결과 기대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